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유튜브 영상 교육을 책임질 강사 황봉현입니다. 저는 과거 KBS와 SBS에서 방송을 제작했고요. 여행 프로그램과 스포츠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다수 유튜브 채널을 제작, 운영, 관리했고요. 현재는 백화점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백화사전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과 교실에서 마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면 매우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는 요새 대세죠. 많은 방송국들이 플랫폼을 기존의 리얼 방송 체계에서 유튜브로 넘어오고 있어요. 미디어 시장의 규모의 척도인 광고 시장도 점차 유튜브로 넘어있고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고요.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는 웬만한 연예인 부럽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및 학생들 중에는 미래에 선호하는 직업을 유튜버 및 크리에이터로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직장인들도 이제는 일을 마치고 투잡으로 유튜브 제작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이제는 학업과 콘텐츠 제작을 병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올려 전 세계 친구들과 공유하려면 어떠한 과정과 노하우가 있는지 바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영향이 커졌죠. 유튜브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를 이끄는 트렌드 세터로 완벽히 자리를 잡았는데요. 유튜브는 구글사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입니다. 사용자가 제한 없이 영상을 시청, 업로드, 공유할 수 있고요. 단 몇 분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시작은 페이팔 직원,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거래 시스템이죠. 그런 업체의 직원이었던 체드 헐리, 스티브 천, 그리고 자베드 카림이 공동 창업했습니다. 구글은 2006년에 주식 교환을 통해서 유튜브를 인수하였고요. 현재는 전 세계 트래픽 2위에 54개 언어를 지원하며 글로벌 이용자 수가 무려 19억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월 한국 진출한 뒤에 약 2년 만에 국내 온라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 1자리에 올리는 기여물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그리고 BTS, 빅뱅,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K-팝 열풍을 등에 업고 유튜브 강국 선진국 자리에 이제 반열에 오르게 되었죠. 2020년 7월 기준 10만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채널은 약 4,700개 정도 되며 그중 1,00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 또한 14개가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의 발달 및 인터넷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커짐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서 국내 유튜브 인구는 약 4,300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무려 83%가 유튜브를 이용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게다가 월 평균 이용 시간도 30시간 정도 되어서 경쟁 포털 이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 대비해서 3배 정도가 많은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령대는 10대가 40%로 가장 많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60대까지 고르게 연령별 시청 인구가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튜브가 이제는 바보 상자를 담당했던 TV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 유튜브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면 마스터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스터 원본 영상을 그대로 올리면 매우 용량이 크거든요. 그래서 서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서 영상을 올리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코덱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코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 한 번씩 다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영상을 압축해서 올리는 것을 인코딩이라고 하고 압축을 풀어 올리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코덱을 사용하기에 수많은 영상들이 전 세계를 통해서 공유될 수 있는 것이죠. 유튜브의 영상 재생 기술은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와 H264 영상 코덱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HTML5 플레이어와 웹엠 코덱을 지원을 해서요. 이용자가 다양한 여러 파일의 포맷으로 영상을 올리면 이것을 H263의 변종인 FLV 파일로 변환한 뒤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올린 파일을 이 유튜브 웹 기반 환경에 맞춰서 최적화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는 여러 해상도를 지원을 하는데요. 현재는 이제 8K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8K를 설명하기 앞서서 해상도라는 게 뭐냐는 거죠. 해상도는 영상을 이제 깔끔하고 세밀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인데,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가 화소라고 해요. 여기서 화소는 이제 화면을 보면 수많은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점 하나가 바로 화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풀 HD라 일컫는 해상도는 바로 가로 1920개, 세로 1080개의 화소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최근에는 이제 4K에서 8K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그 화소수가 2배, 4배까지 더 많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기술력에 맞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4K나 8K로 만들었어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모니터, 그 기술이 지금도 있지만 아직 고가이기 때문에 많이 보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이제 영상 수에 맞춰서 발전되고 또 이제 가격이 내려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더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영상이 얼마나 생동감이 있고 부드럽게 보이는지에 대한 요소는 프레임 레이트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영상은 여러 장의 사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영상은 1초에 30장의 그림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한 장의 단위를 프레임이라고 하고 30프레임 이상을 고속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결국 한 장 한 장의 사진이 많을수록, 프레임이 많을수록 좀 더 부드러운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유튜브가 우리에게 어떻게 상영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다면, 이제는 이 유튜브를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유튜브는 이제 크게 4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기획, 촬영, 편집, 그리고 업로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먼저 기획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유튜브는 하려는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남들도 하니까 라는 마음은 버리고 수익도 내면서 나의 즐거움이 동시에 구독자의 즐거움이 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만 하죠. 본인이 유튜브를 해야만 하는 방향성을 제대로 정립해야지 정말 양질의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넘쳐나는 유튜버들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차별화된 주제는 유튜브의 구독과 조회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지만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주제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받지 않으면 소규모의 예산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지속적인 적자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제한된 예산에 맞춘 제작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장기적인 컨텐츠 생산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인원, 장시간 동안 제작을 해야 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받지 않으면 소규모의 예산으로는 유튜브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적자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제한된 예산에 맞춘 제작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우리가 멀리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로케이션도 최소화하고 직접 촬영 편집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인원, 장시간 동안의 제작을 해야 하면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서 사실 적자를 많이 본다면 유튜브가 운영되기 힘든 부분도 사실이에요. 결국에 이런 제작 예산과 시간을 줄이려면 하나의 채널 성향에 부합하는 컨텐츠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기본 형식과 구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에피소드를 집어넣어서 제작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촬영 편집 시간을 줄이고 섭외 및 현장 상황을 컨트롤하면 기존의 제작 방안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는 컨셉이 필요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을 갖추어도 결국은 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얼마나 정해진 약속에 따라 업로드 하느냐, 수익이 당장 나지 않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지니느냐에 따라 유튜브의 성패가 갈린다고 할 수 있죠. 매주 정해진 업로드 시간을 공지하고 약속을 맞추는 것,
그리고 여건이 힘들어도 손쉽게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은 약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흔히 프리 프로덕션, 그리고 프로덕션,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덕션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프리 프로덕션은 말 그대로 제작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할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죠. 그리고 구성 및 예산 편성 스케줄 관리, 그리고 출연자 및 장소 섭외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프로덕션은 이렇게 짜여진 구성물을 가지고 촬영에 임하는 것으로 꼭 정해진 대본을 가지고 촬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롯이 하나의 컨텐츠를 위해서 생각한 대로, 느낌 가는 대로 즉흥적으로 제작될 수도 있지만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리 프로덕션 단계를 거치고 체크를 해보면서 소스가 모자라지 않도록 최대한 꼼꼼히 신경을 쓰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인데요.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촬영을 했다면 마지막 작업은 가장 중요한 색칠을 하는 것입니다. 색칠을 하는 과정에는 녹음 및 믹싱의 단계, 그리고 이제 자막 및 효과의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자, 색칠을 하는 과정에는 자막 및 효과 작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녹음 및 믹싱 단계, 우리가 이제 음악을 넣거나 나레이션을 이제 하거나 이런 작업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면서 사실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또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양질의 그 컨텐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유튜브의 기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기획에서 먼저 첫 번째,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를 정해라.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 아시죠? 자, 유튜브를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지 막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만 해도 50%는 앞서 나가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야 처음 힘든 시기를 견딜 수가 있으니까요. 잘하는 것보다 우선 먼저 본인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선입니다. 자, 두 번째, 뻔한 컨셉은 제로. 누구나 다 하는 주제라도 컨셉이 다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출연하는 인물이라든지 목소리, 혹은 이제 구성, 촬영 기법, 편집 기법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같은 주제라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컨텐츠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재, 진부한 소재라도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생각을 정리하고 순서를 정하자. 무작정 찍고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컨텐츠 구성을 생각하고 정리하여서 기승전결 혹은 육하 원칙에 대입해서 짜임새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랜 트레이닝을 거치게 되면 자연스러움을 얻게 되는데 그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연스러움이 바로 구독자의 소통하고도 이어지고 이제 충성도 있는 구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크리에이터인데 시청자 및 구독자들하고 편해야지 정말로 오래오래 소통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연스러움이 결국은 준비된 컨텐츠 내에서 나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본이 있어도 대본 구성이 나와 있는 것은 그 자연스러움을 도울 수 있는 장치인 거죠. 자, 네 번째, 욕심을 버리자.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해도 이 부담감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튜브 콘텐츠에 적응하려면 최소 6개월의 시행착오는 필요합니다. 초창기에 너무 완벽을 꾀하면 에너지가 필요 이상으로 소비되므로 이는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점점 더 요령을 찾고 이제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본인만의 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한우물을 파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아이템과 여러 가지 재미를 난잡하게 컨텐츠를 이제 벌려놓으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구독자들이 쉽게 질릴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단골식당처럼 몇 가지 안 되는 음식이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그 예상되는 이곳에 오면 편안하고 기본적인 맛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롱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주제라도 이제 디테일하게 파고 구독자들에 다가간다면 역으로 이제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단계인 촬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에 대해서 논한다면 그 주제로도 사실 몇 주 과정을 짜야 하고 복잡하기에 오늘 이 시간은 촬영을 하려면 어떠한 장비가 필요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DSLR. 불과 10년 전부터 급속도로 보급된 디지털 카메라는 이제 사진의 영역을 넘어서 동영상 기능을 탑재하고 다양한 메뉴 기능을 제공하며 개성 있는 영상과 이제 심도 깊은 영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에 이제 카메라 바디에 이제 렌즈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하였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 전문가 수준의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캠코더인데요. 캠코더는 동영상 제작에 최적화된 만큼 훨씬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렌즈도 일체형이어서 이제 별도의 렌즈가 필요 없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장시간 동안 안정된 환경에서 촬영이 가능하며 녹음 컨트롤도 손쉬워서 1인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적합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인데요. 모든 유튜버들이 고가의 카메라를 가진 것은 아니죠. 사실 손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운 게 바로 이런 카메라 장비들, 별도의 이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액세서리들이 상당히 고가인 경우가 많아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이제 손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통신기술과 전자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휴대성이 용이하면서 고화질, 고음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게다가 찍고 고속화된 통신망, 한국은 이제 인터넷 스피드가 엄청 빠르니까 바로 송출도 가능하게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전문적인 영상이나 원거리 촬영하는 데는 이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많이 사용될 겁니다. 자, 유튜브를 하려면 촬영 액세서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카메라만 있다고 해서 모든 영상을 우리가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촬영 액세서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조명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촬영을 하면 다양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일정한 광량으로 어디서든 피사체, 즉 컨텐츠를 이끄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지금 조명은 필수입니다. 단순히 인물이 잘 나오게 함이 아닌 컨텐츠의 속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삼각대입니다. 삼각대가 없다면 1인 크리에이터 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항상 찍어줘야만 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목적 이외에도 안정된 영상,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는 인터벌 촬영, 그리고 이제 헤드와 손잡이를 이용해서 공간 이동 및 영상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도 삼각대는 요긴하게 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요새 많이 쓰이고 있는 짐벌입니다. 이동하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한의 흔들림을 줘야 몰입을 할 수 있는데, 짐벌은 손떨림과 카메라의 흔들림으로부터 보정을 해서 영상을 이제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줄 수 있고, 또한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기 힘든 앵글이나 액션 화면을 연출해 주기도 해요. 네 번째, 마이크입니다. 영상 제작에서 수준 높은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영상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음질입니다. 아무리 영상이 고퀄리티여도 음성이 별로이면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요. 왜냐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제 소리에 더 예민한 것이 있거든요. 또한 이제 같은 영상이라도 어떤 음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즉 사운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환경에서도 안정된 수준의 음성을 녹음하려면 마이크는 필수이기도 하고요.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무선 마이크, 일정한 공간에서 녹음을 한다면 유선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드론이나 슬라이드 등 다이나믹하고 입체감 있는 영상이 필요한 장비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이 네 가지의 장비가 더해지면 프로 유튜버로서 손색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자, 다음 과정입니다. 편집이죠. 편집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하면 영상 원본을 얻을 수 있죠. 이 영상 원본은 편집 과정을 통해서 마스터 영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영상 원본을 자르고 지우고 붙이며 이동시켜 우리가 기획한 대로 곧대로 나오기도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르게 영상의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편집은 별도의 백업된 원본을 불러들여서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업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편집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애플사, 우리가 맥이라고 하죠. 맥킨토시 컴퓨터.
그 기반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은 파이널 컷 스튜디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윈도우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맥도 사실은 있어요. 이제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사에서 나온 프리미어 프로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는 이제 사용하기 편하기도 있고 호환성이 되게 좋아요. 그 밖에도 이제 에디오스, 베가스 등등 있는데, 편집 프로그램 종류는 이렇게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애플사의 파이널 컷 스튜디오나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가 가장 많이 쓰이기는 해요. 이는 이제 하드웨어를 맥 기반이냐 윈도우 기반으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안정성은 파이널 컷, 그리고 호환성은 프리미어 프로를 높게 쳐줍니다. 이와는 이제 별개로 고급스러운 효과를 위해서 애프터 이펙트나 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영상의 이제 구성을 위해서는 원본의 내용에서 불필요한 부분이나 별도의 연출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배치를 달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편집 프로그램의 기능을 활용하여 영상을 자르고 붙이는 과정을 바로 컷 편집이라고 합니다. 이 컷 편집은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컷 편집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편본이라고 하거든요. 가편본을 가지고 자막과 효과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이제 나오게끔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날의 영상은 영상과 소리로만 의미 전달이 어렵고, 또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자막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순히 안내의 의미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재미와 정보 전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자막은 별도의 자막기를 통해서 작업이 가능하지만, 편집 프로그램은 별도의 자막기가 없이도 자체적으로 자막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트랜지션, 이제 표시가 되는, 이제 자막이 표시가 되는 효과를 말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영상에 삽입되기도 합니다. 영상에 활력을 불어넣거나 이제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혹은 이제 영상만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부분을 합성이나 효과를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현실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은 창의성과 표현력의 제한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도 이 그린 스크린에서 작업하는 것이 바로 합성을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 환경에서 작업을 하면 이제 크로마키라는 효과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뒤에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화면일 건데, 이쪽 화면에 이렇게 그 이미지를 띄우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제작에 대한 기본 과정들을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영상물이 작업되기에는 이러한 과정들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 처음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막상 한 단계 한 단계 진입을 해보면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영상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업로드를 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업로드에 관한 과정은 첫 번째, 채널 제작. 구글의 계정을 생성을 하여서 유튜브에 이제 자신의 채널을 만들고 채널명 및 이제 그리고 주제와 분류를 정하고 개설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개설하면 두 번째, 이제 로고와 채널 아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채널을 개설하면 개설과 동시에 나의 채널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맞는 간판이 필요한데요. 이 간판이 바로 채널 아트입니다. 로고 역시 유튜브에서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이제 각인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복잡하지 않게 이제 세련되게 제작함이 요구되고요. 이러한 채널 아트는 포토샵이나 웹 기반의 편집 툴을 활용하여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영상을 업로드하면 소개하는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데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 이미지가 유튜브 플랫폼에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나의 영상의 시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의 영상의 이제 시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나의 영상의 시청을 좌지우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자, 썸네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요소는 유튜브의 트렌드에 맞게 점점 변하게 되는데, 이는 영상의 시청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신중히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무작정 이렇게 화려하게 제작을 하는 것보다는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 오히려 아리송하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요즘 말로 어그로 끈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해서 궁금증을 유발해서 시청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썸네일을 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제목과 검색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검색어 설정, 즉 이제 해시태그죠. 그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영상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노출될 수 있게, 검색될 수 있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목은 최대한 궁금증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정하며, 해시태그는 검색이 됐을 때 효과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특히나 초창기에는 이제 채널 경쟁력이 밀림으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이제 유니크하고 화제성에 맞는 태그를 우리가 달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식점에서 파는데 어떤 메뉴가 있느냐,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드디어 이제 영상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안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어렵다고 하기에는 간단한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 간단함을 이제 주저해서 만약에 시작하지 못한다면, 또 오늘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채널을 만들고 일상의 이제 소소한 것이라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유해 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해요. 유튜브 채널 개설만 해도 고민은 해결하고 가신 겁니다. 정확한 날짜에 이제 규칙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채널을 운영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아니면 나도 뒤떨어지면 안 되지,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나의 생활을 하나하나 기록해 가면서 의미를 찾는 작업을 한번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초석으로 다지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유튜브의 미래는 아직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이기에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제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역사를 위해서, 또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혹은 수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한한 통신망에서 각자의 생각이 글로벌로 공유되고, 오늘날 이 시간에도 세계의 많은 인구들이 바로 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실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이제 실시간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지 과정을 짧게나마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실습을 이제 할 차례가 됐는데요.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찍은 원본을 편집하여 올리는 그런 컨텐츠 제작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송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실시간으로 송출한 컨텐츠를 유튜브 플랫폼 상에다가 업로드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간 방송, 실시간 라이브를 하기 위해선 어떠한 장비가 필요하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려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예, 바로 카메라죠. 자, 여기 카메라는 액션캠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액션캠이라서 기동성이 좋고 또한 화질도 우수합니다. 액션캠이기 때문에 매뉴얼적인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카메라는 이 액정에서 많은 옵션과 매뉴얼적인 설정을 바꿀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자, 카메라가 있다면 이렇게 찍은 영상을 어떻게 인터넷으로 송출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궁금증일 텐데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이 송출기입니다. 카메라에서 나오는 영상 신호를 이 뒷면에 보이는 인풋 단자를 통해서 연결을 하면, 그러면 이 뒷면에는 USB형 LTE 모뎀을 통해서 유튜브로 송출되는 겁니다. DSLR과 캠코더는 스마트폰과는 달리 송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송출 장비를 통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송출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카메라에 제한은 없고, 다만 그 카메라에 있는 아웃풋 단자, 카메라에 있는 영상을 아웃풋 단자를 통해서 이 송출기로 입력시킬 수 있으면 어떠한 영상이든지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가의 장비를 다루려면 더욱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를 실시간 라이브하는 방법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는 블랙아웃이라는 계정을 만들었고요. 이 계정을 통해서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정명이 나오고요. 이 계정을 눌러보면
오른쪽 상단에 카메라 모양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부분을 누르면 녹화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제목을 만들고 방송을 라이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목은 실시간 라이브 천사라고 적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개를 할 건지 비공개를 할 건지 선택하는 창이 있는데 여기서는 공개를 하고요. 위치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층 아동용 영상이신가요? 이거는 필수 영상인데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성인 시청자만 시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싶나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역시 아니요,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놓겠습니다. 네, 그 밖에 옵션의 고급 설정에는 뭐 채팅을 허용하는 뭐 이런 기능도 있는데 이건 패스를 하고요. 자, 다음을 눌러봤습니다. 네, 사진을 찍어서 썸네일을 만들고요. 실시간 라이브 천사라고 적겠습니다 라는 이제 방송명이 실시간 라이브 천사라고 적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방송 컨텐츠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보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누르면은요, 실시간 라이브 천사라고 적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방송 컨텐츠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 방송이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라이브를 저희가 확인을 하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블랙아웃의 내 채널로 들어가서 현재 실시간 라이브 천사라고 적겠습니다라는 실시간 라이브가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시간 라이브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우측에 보면 저희 계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접속을 하면 이 계정 생성돼서 나오겠죠. 여기서 내 채널로 들어갑니다. 내 채널로 들어가면 실시간 라이브 천사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표시가 되죠.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방송이 송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쳐보면 네, 이렇게 채팅창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바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유튜브로 이제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도 이 채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송출은 조금 뒤로 밀리고 있죠. 네, 어때요? 보기보다 굉장히 쉽죠? 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이렇게 쉽게 누구나 다 실시간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만으로도 이렇게 손쉽게 실시간 라이브를 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누구나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간 라이브를 할 수 있도록 유튜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얼마나 해소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마지막 말로 대신할까 하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